되는 그 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한스 TV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후의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연세 S의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 하지정맥류 국내 최초로 시작했고 2000년도에 중국 대련병원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세웠고 2017년도에 에일큐요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지정맥류 4만 명 치료했고 림프부종 4,000명 지금 치료 쭉 봐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로 만성통증 치료하는 데에 이제 엘큐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건 많이들 알려져 있죠.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가 돼 갖고 발생하는 건데 초기 증상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는데 뭐 발진과 수포가 발생 안 해도 대상포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발진과 수포가 발생되면 거의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이 가능한데 그 전에 수포가 발생되기 전에 피부가 따갑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대상포진 진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때 뭐 진통제 좀 드시고 그러면 되는 건데 초기에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되고 수포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사이클로빌, 팜시클로빌, 아크로클로빌 이렇게 VIR이라는 건 바이러스 제제의 약제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일주일 처방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초기에 항바이러스 제제로 이제 대부분은 좋아지시는데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바이러스 약을 먹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다 죽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신경통은 그러면 대상포진 신경통은 증상이 어떠냐면 타는 듯한 통증이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고요. 찌릿찌릿한 전기 통증이 있고 옷만 스쳐도 아픈 이질통, 감각저하 또는 감각감, 수면장애, 우울감. 이게 너무 아프니까 수면장애, 우울감. 저한테도 대상포진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오시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러니까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하면은 이제 신경이 완전히 말라붙은 거예요. 이게 대상포진은 발진 발생 후에, 수포가 발생 후에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제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포가 없을 때는 무조건 바이러스 대상포진입니다. 진단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겉에는 표현도 없는데 아프니까 따가운 원인은 딴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어떤 환자 미국에서 온 환자 있는데 대상포진 수포가 며칠 동안 아픈데 진통제는 제가 줬는데 그걸로 안 좋아지니까는 딴 병원 갔더니 그때 수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대상포진 진단 못했다고 또 이렇게 실력 없는 병원이 있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근데 그 수포가 생기기 전에는 대상포진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거는 그쪽 병원에 수포가 생겨서 갔을 때 그쪽 병원 원장님은 금방 쉽게 진단하지만 그 전 단계에선 진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저도 수포 생겼으면 이거 대상포진이다 금방 처방 나가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은 신경통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 일반 통증하고 틀리게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대부분 한쪽으로 생기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신경가지 나무가지 생겨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오른쪽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막 그 바이러스가 막 침범을 해갖고 거기서 이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키는 건 불꽃 화자가 두 개의 염증이 그래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전선이 타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맨 오른쪽은 완전히 오그라붙어서 이 그 신경의 그 전도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나는 죽겠다고 아픈 신호 나는 지금 여기 불에 뒤에서 화상을 입었으니까 아파 죽겠다고 이 신호를 보는 게 대상포진 후유증이거든요. 그게 보통 어디에 잘 있느냐 하면은 척
척추 뒤에 뿌리 신경절이라고 척추 중앙 옆에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신경 섬유가 망가지고 탈수초화라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오그라붙어요. 아, 네네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그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초 신경병증하고 좀 틀린 뭐 신경병증일 수도 있는데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에서 신경이 전선이 뜨겁게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포진은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 그 한 번 걸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거를 뭐 진통제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방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예방은 요새 뭐 조스타박스는 50% 예방 효과 있다 그러고 싱글렉스가 90% 이상 예방 효과 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 접종 맞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맞을 수가 있어요. 대개 보험은 안 되고요. 치료법.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가바펜틴이에요. 이거는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프레가발린 계통. 이것도 뭐, 이것도 약물 치료.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이런 걸 처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도 처방을 해요.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는 신경통 감소로 이렇게 이제 뭐 좀 부작용도 물론 많죠. 모든 약은 부작용 많습니다. 어지럼증, 졸림, 입마름, 변비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체중 뭐 그다음에 국소 치료는 리도카인 패치 그래서 이제 마취약이 섞여 있는 패치를 그리고 캡사이신 크림 그래서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크림 처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는 신경을 차단한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갖고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심한 경우, 너무 심한 경우 늑간 신경 차단술, 경막의 신경 차단술, 교감 신경 차단술, 특히 발병 초기에 만성 신경통 예방 효과도 약간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스테로이드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제 제가 뭐 맞는 거 그런 대로 어쩔 수는 없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자꾸 맞으면은 신경 완전히 죽어버려요. 재생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재생치료는 레이저 치료, 그 다음에 텐스라고 해서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 치료인데 요거는 굉장히 그 암페어수가 높아요. 이 전류량이 높아갖고 신경을 다 다칠 수가 있어. 그래도 고주파 치료, 열, 응고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특효가 있으면 이걸로 다 끝났겠죠. 근데 전혀 효과는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 5%? 다음. 이제 세포 충전요법 이건 되게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인데 이 부작용은 없는 거야. 그래서 신경 손상이나 신경 손상한 데나 미세순환 장애가 있을 때 이제 신경 세포를 막전이를 회복시켜 갖고 미세순환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 세포가 ATP라는 게 이제 전기인데 발전을 촉진을 시켜 갖고 세포가 재생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통증 감소 신경 재생이야. 근데 되게 오래 걸린다. 일단 대상포진으로 아파서 뭐 아픈 지 6개월 1년 되신 분들은 다 오그라붙어 있어요. 신경이. 그런데 거기다가 약을 다 병원에서 신경 차단 주사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진통제 뭐 약물 이런 거 하니까 신경이 완전히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하면 희망을 갖고 충전을 시켜 보겠다는 거고요. 저는요. 다음. 세포를 충전시킴으로써 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세포 충전한 치료 기계 모습이고요. 의료기기입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충전 원리는 신경세포 껍질이 전선 껍질이 다 불로 타버린 건데 그거를 가급적 신경을 재생시켜보자. 쉽지는 않지만 신경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횟수는 꽤 오래 치료를 한다. 10개월 이상, 뭐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보고 우선 한 3, 4개월 해보고 체크하고 3, 4개월 해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반복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신경 재생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고 독한 약들을 진통제를 처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치료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상포진으로 이렇게 물집이 잡혀서 오신 분이 이분이 70 몇 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주 초기에 오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이미 그 전선의 껍질이 타버리기 전에 막 타고 있는 중간에 딱 하면 염증이 팍 죽어들면서 재생이 되고 통증도 빨리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치료 직후에 통증이 70 내지 80%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기파스 딱지가 지고 난 다음에 전기파스로 이제 보호해주면서 전기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전기파스. 요거는 이제 전기 이 피부에다 붙이게 되면 표피하고 진피 대전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전기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통증도 어느 정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후에 치료 목표는 통증을 감소하고 염증을 감소하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신경섬유를 재생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단점은 뭐냐면 신경이 이미 망가진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거.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 기계로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LQ요법의 3대 기능을 보면 진단, 치료,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가진 특허가 4개가 되고 제가 쓴 책이 세포 충전 건강법입니다. 다음. 네, 오늘은 대상포진 후유증, 정말로 난치병입니다. 치료하기 힘들고 이걸로 입원도 하시고, 그러나 입원해도 특별히 병원에서 해줄 게 없어요. 진통제주고 신경 차단해주고,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진통 통증 병원에 가셔도 그것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초기에 빨리 오셔서 대상포진 치료를 LQO 요법으로 받으면 회복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 한스 TV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 대상포진 후유증 코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